팀 루비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루비츠는 귀여운 시간 이정표 서비스입니다. 디데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루비츠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우진님은 제가 프론트엔드 쪽을 담당했고 조연아님, 연빛나리님, 그리고 유하경님이 백엔드 쪽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유진 님이 개발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 부분까지 담당해 주셔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귀여운 고양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조연아 님은 이용자의 인증과 보안 부분을 담당해 주셨고, 유하경 님은 루비 쿠르드, 연빛나리 님은 룸 쿠르드 및 외부 API 요청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 백엔드 분들이 3분이나 계셔서 프론트 입장에서는 원하는 API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세 기능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개발에 사용한 스택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렌더링을 위한 리액트를 사용했고, 리액트 쿼리와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MySQL 등을 이용해서 서버를 구성하였고, 로그인 과정에서 JWT, 구글 오어스 2.0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AWS 배포는 S3와 EC2, 그리고 RDS를 사용했습니다. 루빗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루빗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첫 번째는 룸입니다. 우리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방안이 채워질수록 우리의 추억도 그만큼 풍성해지겠죠? 두 번째 단어는 비트입니다. 사진과 같은 액세서리를 비트라고 하는데요. 단어 뜻만 놓고 보자면 작은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루비츠는요,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각자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모아서 디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디데이는 정말 다양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 혹은 사귄 지 1년이 되는 날, 챌린지가 끝나는 날 등등 어떤 날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코드 스테이츠 39기의 수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루비치에서 마음이 잘 맞았던 페어분에게 메시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지 않나요? 루비치는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빗을 작성해서 그날 그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빛으로 남겨보세요. 루빗에서 루빗은 각각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받은 URL만 있다면 누구나 로그인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메시지 길이는 140자 제한입니다.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루빗은 여러 번 추가가 가능하니 마음껏 메시지를 남기셔도 됩니다. 메시지를 추가하면 귀여운 고양이 루빗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구성원 모두가 아니라 특정 누군가를 지칭했다면 귀여운 루빗이 편지를 배달해 줍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룸 한 칸에는 총 10마리의 고양이 루빗이 들어갈 수 있어요. 루빗이 더 많아진다면 방이 늘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메시지를 남겨서 건물을 더 높이 세워보세요. 건물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추억도 풍성해집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디데이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루빗이 담은 메시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디데이가 되어야 메시지가 열려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디데이가 지나면 룸은 닫힙니다. 이후엔 들어갈 수가 없죠. 애써 만든 추억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데이 당일에는 모든 구성원이 루비 메시지를 열어보면서 추억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드린다고 했던 추억은 단순히 저장된 메시지 묶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억이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하루 24시간 적어 놓았던 메시지들을 읽어보고 또 공유하면서 즐거운 디데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소개는 마치고 준비된 기능 영상과 함께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서비스 랜딩 페이지입니다. 메시지를 작성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글자가 타이핑되는 효과를 주었고
서비스 화면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은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아이디는 중복 검사를 진행하고 이메일은 중복 검사 및 인증을 거칩니다. 이메일이 중복이라면 인증 코드를 받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중복이 아니라면 작성 이메일로 이메일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인증 코드가 발급된 화면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인증 코드를 기입하고 인증받기를 누르면 인증 완료가 되고 이렇게 작성된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로운 유저분들을 위해서 구글 로그인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했는데 까먹을 수도 있겠죠? 아이디 찾기 및 비밀번호 찾기 기능입니다. 아이디 찾기는 올바른 이메일을 입력했다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찾기는 임시 비밀번호를 가입했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된 화면입니다.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비밀번호를 바꿔야겠죠.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기존 비밀번호 입력,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성공적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이제 가입을 완료했다면 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룸 보기 페이지에서 룸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양식을 작성해 줍니다. D-Day는 30을 넘을 수 없어요. 만약 만들고 싶은 날짜가 D-30을 넘는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만들어주세요. 30일부터 D-Day까지 점차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한 장치입니다. 룸 만들기 전에 테마를 선택하고 룸 만들기를 누르면 성공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룸을 만들었다면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야겠죠? SNS로 바로 공유해서 간편하게 친구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링크 복사 기능이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전환 없이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룸에 입장했다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버튼을 통해 루빗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색깔과 포즈, 그리고 루빗을 선택한 후에 메시지를 작성하면 추가가 됩니다. to everyone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게 되면 고양이 루빗이 편지를 물고 있는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마리를 채우고 11마리째가 되면 영상과 같이 방이 한 칸이 더 생깁니다. 가로는 3칸까지, 높이는 10칸까지 늘어납니다. 방이 늘어났다면 상하 좌우 화살표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좌측 하단에 확대 축소 기능을 통해서 전체 층을 보고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디데이가 된 룸의 모습입니다. 우측 하단을 보면 루비 추가 버튼이 아니라 루비 리스트 버튼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루비스에 올려서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전체 층에 루비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루비 리스트를 클릭하면 전체 층과 층별 메시지 묶음을 볼 수 있고 스크롤 진행도를 알려주는 프로세스 바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해치지 않는 스크롤을 구현했습니다. 조건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서 메시지를 찾기에 용이합니다. 나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나의 이름 혹은 나의 별명 등을 입력해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팀원 개인의 기술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저의 사용 편의성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루비츠는 구성원들이 메시지를 남기고 디데이에 같이 열어보는 추억을 만드는 서비스인데요. 따라서 참여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서 참여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능은 SNS 공유 기능입니다. 별도의 화면 전환을 하지 않고도 저희 서비스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SNS로 바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처음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보았으나 카카오톡 공유 기능이 빠져 있어서 카카오톡 공유 기능만 디벨로퍼스를 참조해서
별도로 API로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한 기능은 조건부 검색입니다. 루비츠 서비스 특성상 로그인 없이 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온 메시지가 없는지 누구나 궁금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자, 내용, 받는 이 세 가지 조건 검색을 구현해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디데이에는 메시지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유저의 사용성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츠의 프론트 개발을 맡은 이유진입니다. 저는 앱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유저 플로우, 기술적으로는 룸 생성 모달, 루빗 생성 모달, 그리고 룸 페이지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룸 페이지인 경우 루비츠가 실제로 보여지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화면 구현이 중요했습니다. 룸 페이지의 핵심은 해당 룸의 모든 루비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미리 디자인 파일로 구상을 마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CSS의 플렉스박스를 사용하여 기본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플렉스박스 속성 중 플렉스랩, 랩 리버스를 사용하여 하나의 유닛들이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쌓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가로로 쌓이는 개수가 딱 3개가 되도록 회색 보더인 컨테이너의 크기는 한 유닛의 너비의 3배로 잡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욕구가 들었는데요. 전체 빌딩을 화면에 최대한 크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 너비로 구현한 부분을 고정 높이로 교체하였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빌딩의 층수를 계산해 프롭스로 내려주고 고정 높이 90VH를 층수로 나누어 한 유닛의 높이를 계산하여 CSS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층수에 상관없이 빌딩이 화면의 최대한의 높이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용자의 인증 부분과 보안 부분을 담당한 조현아입니다. 아래 보시는 기본적인 기능 구현 외에 이번에 발표할 기술은 JWT 토큰 방식의 기술입니다. 구글 로그인 회원과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의 회원 수정 페이지가 지금 슬라이드에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에 구글 로그인 회원의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수정되어서는 안 되고, 홈페이지 로그인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찰나에 JWT 토큰의 클레임 값을 구글 로그인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게 값을 추가해줘서 응답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 프론트 쪽에서 뷰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메일 인증 서비스입니다. 이메일 인증의 경우 유효한 이메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로직에서 인증 코드를 생성 후 유저가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발송하고, 그 발송된 인증 코드가 브라우저 쿠키에 저장이 된 후에 브라우저 쿠키와 인증 코드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보안적인 문제로 채택되기는 어려운 기술이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런 형식의 기능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입니다. 앞서 이메일 인증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로직에서 생성한 랜덤한 값을 비밀번호로 생성 후 DB에 저장시킨 다음 DB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유저의 이메일로 발송한 후에 유저가 생성된 비밀번호 이메일을 확인 후 생성된 비밀번호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한 기능과 외부 API 호출에 관한 것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긴 하지만 백엔드에서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짜 형식이나 글자 수 제한 등 애너테이션으로 구현하는 기본 유효성 검사, 기존 룸 이름 사용 제한 기능, 디데이로는 30일 이내 미래의 날짜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룸 수정은 2회만 가능한 기능 등 기능들을 구현했는데요. 이러한 제한 기능은 클라이언트를 회피하여 서버로 접근하는 비정상적인 요청을 제한함으로써 보안에 기여합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과 오류에 대비하여 더 많은 제한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룸 바깥에 보이는 날씨는 현재 서울 날씨 API를 호출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외부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받아올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형식입니다. 외부 API는 주는 쪽에서 정한 형식으로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형식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제게 필요했던 웨더 아이디라는 데이터는 웨더라는 리스트에 들어있어 리스트 안에 웨더 아이디를 그대로 밸류 오브젝트로 구현해야만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API 키를 기디그노어를 이용하여 야물 파일 등에 숨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숨긴 키는 밸류 애노테이션을 활용해 위치를 찾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방화벽도 체크해야 합니다. 서버에 80이나 443 포트를 열어놔야 외부 API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을 때의 상황도 대비해서 타임아웃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외부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해서 전체적인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지양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호출 실패할 경우 제시도 기능도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불량 등의 단순한 이유로 호출에 실패하면 제시도 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더 고도화할 부분은요, 룸 조회수가 계속 카운트되지 않도록 중복 IP를 회피하는 기능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모키토를 활용해서 테스트와 디버깅을 더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학영입니다. 저는 루비 전반을 맡아 룸의 루비 관련 코드도 일부 구현을 했습니다. 루비 포스트를 구현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로컬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루빗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룸이 디데이 전이어야 하고 룸이 디데이 이후일 때는 루비 작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루빗이 작성된 로컬 시간과 룸의 디데이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고 디데이 전일 때만 루빗이 작성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루빗 겟 요청에 대한 리스폰스는 루빗 개별인지 전체인지 디데이 전후인지 관리자인지에 따라 여러 리스폰스 바디가 필요했고 여러 DT와 매퍼를 사용하여 구현을 했습니다. 또 디데이의 룸 아이디로 가져오는 루비스들의 정보는 객체 안에, 리스트 안에 객체라는 형태로 4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객체와 리스트의 중첩 사용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 때는 페이지네이션을 사용하거나 멘토님의 조언에 따라 한 칸의 정보를 DB에 따로 데이터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한 IP에서 지나치게 단시간에 도배를 하거나 왼쪽 그림과 같이 같은 내용의 루빗을 의미 없이 중복해서 쓰는 것을 막는 기능이 필요하고 또 DB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기능을 필요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구현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고도화 때는 꼭 구현을 해서 서버의 무리를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루비츠 공간에 욕설 등 불쾌한 내용의 루빗이 등록된 후에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삭제하기 이전에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도록 욕설 API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